아니요.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어제 잠깐 봤던 짧은 리뷰 영상인데,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면 나와요. 양자 컴퓨터 영화 리뷰. 그러면 데브스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영화예요. 과거와 미래를.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영상이 나오는데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나와. 그럼 이제 또 한 연구원은 이거 예수님의 목소리 맞다 막 이러고 다양한. 근데 이 영화에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양자역학 이후에 거의 모든 이론이 다 언급돼요. 뭐 슈레딩거는 이제 전체 영화에서는 언급되겠는데 슈레딩거 고양이 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 책에도 잘 소개되지 않는 아주 다양한 이론들이 이 영화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중우주론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이론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자꾸 이제 연구원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느냐? 그 코펜하겐 해석의 방식을 적용하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나이어린 천재가 있는데, 나이어린 천재는 휴 에버렛의 평행우주 방식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평행우주론으로 끝나요. 그것이 맞다. 끝나고 불행했던 불행했던 삶을 리셋해서 다시 양자 컴퓨터 내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끝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평행우주는 평행우주인데 다른 우주에 있는 그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데자뷰 현상이, 예전에 제가 데자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원인인걸 다 정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 까먹었고, 두 개인가 생각이 나는데, 두 개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두 개는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다가 이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죽었으나 다시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 선상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시 게임처럼 다시 똑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 이전에 까먹고 돌아왔는데 좀 살짝 기억이 날라 그래. 그러면 그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현재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는데 미래의 나하고 현재의 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좀 누수 현상이 있어요. 평행우주 간에도. 그리고 약간의 동조 현상이 있는 거죠. 원래는 좀 분리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없어요. 어쨌건 우주에는. 그래서 미래에 있는 내가 현재에 있는 나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 이 삶을 쭉 살아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게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3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데자뷰에 제가
이제 까먹었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3대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전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미래들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 전 영상 중에서 그 친구 딸이랑 웹 디자이너랑 대화했던 그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 어디였지? 뉴질랜드? 뭐 어디 있는 사업가한테도 제 링크를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약간 초본 것 같아요. 디자이너하고 저기 예술가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미고님 중에서 그림에 대해서 조금씩 뭐 이 색깔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분위기 봐서 해야 돼요. 분위기 봐서 이렇게 좀 마치 껴드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나는 이게 내 취향이 좀 이게 이런 색깔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제가 그리는 색깔에 대해서 컬러를 조언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실은 그리면서도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있었어. 이거를 은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 약간의 차이인데, 구름의 색깔과 달의 색깔을 다르게 할까, 같은 색으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미 머릿속에 그 갈래길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어. 평행우주처럼. 그런데 그분이 제가 고민했던 거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은색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가볍게. 왜냐? 내가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또 한 분은 태양이 더 빨갰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면서도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이게 좀 다양한 붓터치와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빨갰던 태양이 점점점 펄색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빨개. 그러니까 강력한 빨간색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 동영상이라면 때로는 빨갰다가 때로는 또 색깔이 변했다가 이럴 텐데, 이제 동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미 산 그림이에요. 산 그림인데 이제 제가 좀 수리를 해야만 해요. 제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빨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가볍게 대답을 해요. 왜냐?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 이게 더 빨갰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댓글에 해도 되고, 유튜브 댓글에 해도 되고, 유튜브 영상이 보였을 때, 만났을 때 해도 되고, 또는 전시장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미고님들이 생각하는 이게 더 좋겠다라는 것은,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더 많이 생각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를. 그래서 화가가 한 50번 생각한다. 그럼 아미고님은 한두 번, 화가가 한 1000번 생각한다. 아미고님도 한 10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200가지 시리즈가 머릿속을 이미 스쳐 지나갔다. 이런 시리즈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그 200가지 시리즈 중에서 지금 20가지도 안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한 15가지 정도?
아직 20개도 안 나와. 10%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작은 매형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매형이 그 리움미술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고 은퇴한 매형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2년 전에는 제가 아직 나를 소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링크 5개를 보내줬어요. 좀 덕장님 요약한 게 그나마 짧고 그냥 불만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리움미술관 큐레이터한테 직접 전달해 주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갤러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갤러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 작가를 발굴 중이다. 찾고 있다. 지금 한국 작가를.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작가 이미 검증받아 원래 좀 홍라희 씨 성격이 그래요. 이미 가격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우량주만 사요. 예를 들자면 삼성의 그 특성이 삼성미술관의 특성이 우량주만 산다. 그리고 우량주만 전시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움에서 김범 작가 전시가 있었는데 살짝 전위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관장이 바뀌었죠. 관장이 이재용으로 관장이 맞나? 아무튼 지배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운영 지배 체제가. 그래서 큐레이터가 싹 물갈이가 됐단 말이죠. 싹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한국 작가한테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얘기를 그 매형이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는 했지만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큐레이터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매형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데 이렇게 명함을 내민다는 게 작품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쫓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해야 되는데 좀 더 갈고 다듬은 다음에 좀 큰 갤러리나 메이저급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건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전시하기에는 현재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4년은 아직 겨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뭐 책도 좀 쓰다가 또 소송 준비도 좀 하다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공부도 좀 더 하다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지금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입춘쯤 되면 완전히 바뀌겠죠, 상황이. 뭐 그런 건 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올해는 어찌됐건 일단 리움미술관에 지금 제 정보가 들어갔고 제가 또 삼성문화재단에서 주는 그 중앙 비엔날레 대상을 받았다는 거를 또 확인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기다려 보면은 난 제안이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한 내년쯤에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더 지켜보겠죠. 제안이 오히려 좀 더 한 1년 후에나 전시 한번 해볼래요 라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이나 뭐 내년에는 또 현대갤러리 측에도 한번 후배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 봐야죠. 지금은 뭐 그러니까 도록을 좀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록을 만들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그림들이 제대로 된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미고님들은 더 좋은 그림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때가 이미 이제 왔고 좋아질 겁니다. 자, 2가지 얘기는 다 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평행우주 영화가 이게 다중우주 영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 리뷰 한 15분짜리 영화 그 댓글에 달아드리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용어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걸 일반인들이 보라고 만든 영화인가? 거의 그 물리학과 대학원생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와. 결과적으로는 평행우주로 결론이 내려지고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쫓기고 있다. 리움미술관의 큐레이터들한테 지금 제 정보가 유튜브 영상 링크가 갔어요. 링크가. 네, 이상입니다.